적폐충 김적폐입니다. 사실 제 영상 중에 인사 영상을 보시면 설명충과 저 적폐충이는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전 한국당 당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이죠. 설명충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적폐충은 한국당을 싫어하고요, 설명충은 민주당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엔 한국당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유는 아니에요. 탄핵 심판 때문은 아닙니다. 전 탄핵보다는 그 이후에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실망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한국당의 삽질은 유명합니다. 특히 꼰대질이 최고예요. 그렇다고 자유시장주의자도 아니고 우파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설명충은 여러분들이 실망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충.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설명충 등장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고 저 더민주 권리당원인데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씩 냈어요 저는. 예.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실망한 게 있어가지고 예. 1,000원 내고 있어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무척이나 후회했고 민주당에 실망해서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와서야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대깨문이었어요. 지금은 대가리 보수했고요. 제가 실망한 문재인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았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부딪히는 저한테 웬만한 기업 연봉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른 최저임금을 당장에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채용 규모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지만 나가면 일자리가 없죠. 두 번째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부동산 값이 잡히기는커녕 서울 집값만 엄청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거래마저 끊겼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마저 조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고요. 최근에 재개발로 인해 공급량이 늘어나서 다시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값비싸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이거든요. 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나날이 비싸져서 지금 6년째 여기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려 50조 원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썼다는데 그 성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공부문 알바만 늘리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나아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북 정책이 있는데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약점 잡힌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재자를 욕하고 인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가 현재 세계에서 악명 높은 반인권 독재자에게 쩔쩔매면서 실리 없이 평화 타령만 하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페미 문제입니다. 사실 1번부터 4번보다 이 마지막 5번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로서 저는 페미니즘이 비페니즘인지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남성 또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었죠. 남성이 자리를 빼앗아서 여성을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이 마련되었고요. 법원에서조차
남성들은 억울하게 내몰리고 사회 곳곳에서 역차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이라면 예쁘다는 말을 들어도 성추행이지만 남성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심해졌으며 이 기조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들어 상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크게 실망한 이유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홍준표 뽑을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척없는데 왜 우리 문재인을 찍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어이없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대통령, 시장, 군수, 구의원, 특히 국회의원들을 뽑았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투표는 조작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주작이라니? 고절하지. 아니, 내가 고절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절하지. 내가. 와. 진정하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주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작이 아닙니다. 조작이라는 게 불법 선거로 투표함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은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때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시나요? 얼마 전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그 지지하는 이유 중에는 그냥과 잘생겨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은 수의 지지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반일, 친이팔, 척결, 잘할 것 같아서 정의로운 발언 등등 각종 좋아 보이는 그런 아젠다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성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 나쁜 실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남녀관계,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전 노무현 정부의 핵심 요인이었고 또 그때의 실질적 지표가 전부 바닥을 쳤는데도 좋은 이미지 하나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데이터보단 이미지, 즉 저 사람이면 잘할 것 같다 라는 이미지만으로 투표를 하고 있어요. 또는 뉴스나 언론에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 곳에서 막 떠들면 이미지가 나빠져요. 특히 막말이란 단어는 이미지를 죽이는데 아주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면서 미담만 보여주면 또 좋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비위가 드러난 적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최근 대표적인 예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동물을 사랑하는 이미지로 포장해놓고 안락사시킬 때 마취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악마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좋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또한 뉴스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쪽 소리만 듣고 보도를 해 엄청난 가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박진성 시인 사건이 그랬고요. 또한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신문 구석에 사과문이나 또는 정정보도 한 줄만 남기고 진실이 밝혀지면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실제로 선거는 뉴스를 지배하는 쪽이, 즉 언론 친화적인 집단이 이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네이버 여러 뉴스 또는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정보밖에 볼 수 없습니다. 케이블도 있겠지만요. 또 언론의 카르텔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SNS나 유튜브처럼 여러 매체가 있어 다양한 시각의 뉴스와 데이터를 접할 수 있지만 그걸 종합하고 정리해서 소화시키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변의 말을 듣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가족의 정치 성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는 주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은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과 이익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결국 표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집단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익단체에 의해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기업,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익단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 고용, 투자와 같은 선순환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시민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닐까요?
거대한 시민단체의 수장은 이익단체의 수장이 아닐까요? 실제로 그들은 땅 파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들의 운영이 여러분들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은 잘 아십니까? 저번 영상에서 말하던 수많은 여성단체들은요, 3,199개나 되는 여성단체들은요, 저번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어떻게 기업처럼 돈을 못 버는 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는 여러 이익단체들의 이미지 싸움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상 충TV였습니다.